H-1B를 받고 일하는 직장인들이 회사를 옮기려다 기각돼 불체자로 전락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브루클린의 반지하 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합법화에 따른 시범 운영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 여름부터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불체자가 있다면 공공주택에서 쫓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차량 운전자들의 통행료 부담이 미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한동안 시동만 켜놓는 공회전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H-1B 비자를 받고 일하는 직장인들이 회사를 옮기려다 기각돼 불체자로 전락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민국이 H-1B 스폰서 변경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H-1B 소지자들은 더 나은 조건을 제한받고 이직을 시도했다가 H-1B 비자를 상실하고 불법 체류자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 주얼리 도매업체에서 전문직 취업 비자를 취득한 이모 씨는 2년 만에 동종업계 회사로 직장을 옮기기로 결정하고 H-1B 스폰서 업체 변경을 신청했다가 연방 이민 서비스국으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직하는 회사 규모가 너무 작아 H-1B 스폰서 업체로는 부적격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 씨는 체류 신분을 상실하는 바람에 앞으로 어떻게 미국에 남아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H-1B 비자 스폰서 변경에 대해서도 신규 케이스처럼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보충 서류 제출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민법 전문 신중식 변호사는 과거에는 같은 업종 이직이면 별다른 문제 없이 바로 승인됐는데 이제는 왜 그 직책의 신청자를 고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까다롭게 묻고 있다며 H-1B 비자를 받고 3년 후 연장할 때도 지난 3년간의 워크 샘플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를 미국 직장을 외국인들이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인데 직장을 옮겨갈 때 전에 H-1B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고 꼭 그 전문적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파면당할 때는 할 수 없이 2주 안에 빨리 다른 직장을 찾아갈 수 있지만 혹시라도 이 시간이 있으면은 미리 다 준비해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옮겨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민당국은 기각 판결 후 179일까지 유예 기간을 주고 비자 없이 체류를 허용하고 있지만 180일 이상 1년 미만 불법 체류를 하다 적발될 경우 3년간 그 이상은 10년간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중식 변호사는 H-1B 기각 처분을 받았을 경우 180일 이내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H-1B 비자를 새로 신청하거나 항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가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에서 아파트 지하 공간을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를 확대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그동안 뉴욕시에서는 반지하 지하실 임대가 불법이었지만 3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아 큰 문제가 없다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뉴욕시는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하실 역시 시 임대시설에 대한 규정, 천정 높이나 조명, 환기, 화장실 등에 대한 규정을 지켜야 합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지하실 아파트 임대가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추후 뉴욕시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5개 보로에서 전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시는 지하 아파트가 충분히 햇볕이 들지 않고 공기질이 나쁘며 습기가 높은 등 거주 환경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대를 금지시켜 왔습니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상정한 뉴욕시 의원들은 지하 공간을 임대하는 것이 불법이다 보니 지금까지 지하 공간에 불법 임대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합법화를 통해 세입자의 자격을 얻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하 공간 임대를 통해 아파트 랜드로드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주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의 공공주택 수혜 전면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불체자가 있는 이민자 가정은 공공주택에서 쫓겨나거나 주택 보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연방주택개발부 HAOD는 연방국토안보부의 세이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62세 이하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시민권자 또는 합법 이민자가 아닐 경우 공공주택 보조를 받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가구 구성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불법 이민자로 판명날 경우 공공주택 바우처 렌트 보조 등을 이용할 수 없고 온 가족이 퇴거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쫓겨나는 것은 아니며 최대 18개월간 유예 기간을 주도록 했습니다. 해당 가구는 이 기간 중에 온 가족이 공공주택에서 모두 퇴거할 것인지 불체자만 나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공공주택 수혜 자격 강화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한 뒤 60일간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 새 규정은 이르면 올 여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차량 운전자들의 통행료 부담이 미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스타레저가 조사기관 피치 레이팅스의 2018년 전국 교통공사 통행료 수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 전국에서 통행료 수입이 가장 높은 교통기관 상위 3곳 모두 뉴욕과 뉴저지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전국에서 통행료 수입이 최고인 기관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로 2018년 통행료 수입이 19억 7,500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MTA는 뉴욕시 5개 보로를 연결하는 다리 7곳과 터널 2곳을 관할합니다. MTA는 지난 3월 31일 RFK, 와이스톤, 브록스넥, 브릿지와 휴케리 미드타운 터널의 현금 통행료를 종전보다 $1 올려 $9 50센트를 받고 있습니다. 통행료 수입이 두 번째로 많은 곳은 뉴욕, 뉴저지 항만청으로 지난해 다리 터널 통행료 수입이 16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항만청이 관할하는 링컨, 홀랜드 터널과 조지 워싱턴 등의 통행료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현금 기준 $15나 됩니다. 3위는 뉴저지 턴파이크 교통공사로 지난해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통행료 총 수입이 16억 1,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가 한동안 시동만 켜놓는 공회전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황선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공회전 위반 차량에 발부된 소환장이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뉴욕시 환경보증국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공회전법 위반으로 발부된 소환장은 1,038건으로 2017년 24건보다 5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공회전법 위반 차량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스마트폰으로 공회전 위반 차량을 촬영해 신고하는 공익신고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공회전법 위반 차량 공익신고는 뉴욕시 환경보증국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 후 3개월 뒤에는 공회전 위반 차량에 발부된 벌금의 3분의 1을 포상금으로 받습니다. 지난해 공익신고로 지급된 포상금만 $2만 달러에 달합니다. 뉴욕시 법에 따르면 공회전 위반 차량 벌금은 분 단위로 다르며 최소 $350에서 최대 $2,000까지로 다양합니다. 뉴욕시 환경보증국의 테드 팀버 대변인은 차량 공회전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것은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라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회전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편해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황성균입니다.
뉴저지 리치필드에서 지난 27일 오전 발생한 20대 한인 여성 교통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유족들이 사고 목격자를 찾고 있는 가운데 사고 당시 현장 목격자들이 새로운 진술을 밝히면서 사건이 반전을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운전사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목격자 확보가 절실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트럭 운전사가 고시를 친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약 10피트 정도를 더 운전해 나갔고 이 때문에 고시의 몸이 트럭 밑에 깔렸고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친 고시는 의식을 잃었고 결국 생명을 잃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없는 가운데 그동안 사고를 당한 유학생이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것처럼 사건이 진행되었다가 당시 목격자들이 자진해서 언론사 등의 사실을 알리면서 유학생 고 씨가 횡단보도를 분명히 이용했다는 새로운 사실에 사건은 유학생 고 씨의 부주의가 아니라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운전사가 당시 부주의 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운전사의 키가 매우 작은 것으로 알려져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됐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캠퍼스에서 2명이 사망하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요일에 일어난 총격으로 도시 일대 주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아직 그의 신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망자 외에 다수의 부상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당국은 범인의 동기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뉴저지주 포트리 상권의 한가운데 있는 공영주차장이 5월 1일 전체 시설의 70% 정도를 개장할 예정이어서 인근 한인 업체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근 르모인 애비뉴 동쪽에 세워진 럭셔리 대형 주상복합 빌딩인 더 모던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역 경기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시작된 공영주차장 건설은 포트리타운의 경제 지도와 주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관공서와 주요 업소들이 몰려있고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통해 뉴욕시로 진입할 때 주차를 하는 메인스트리트 일대의 교통 상황을 일거에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신축한 공영주차장은 총 4층 규모 건물 내부에 261대, 외부에 281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단 시간제 주차로 운영될 외부 공간은 향후 10개월 정도 진행될 추가 건물 공사로 인해 일단 170여 대 주차 공간만 오픈할 예정입니다. 한편 포트리 한인회는 환영사를 발표하는 등 큰 기대감을 비췄습니다. 홍은주 회장은 공영주차장 일대 개발 공사로 인근의 많은 한인 업주 및 건물주들이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아직 마무리 공사 기간이 남아있지만 5월 1일부터 주차장이 운영되면 근처의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뉴욕 워터타운에서 스쿨버스를 운전하던 운전사 셰인 피츠에게 징역형이 아닌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츠는 당시 14살 소녀를 강간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25살인 피츠는 지난 2월 3급 강간죄로 기소됐습니다. 피츠는 10년간 보호관찰과 성범죄자 명단에 등록됩니다. 강간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피츠에게는 17살 미만의 다른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혼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브루클린에 사는 17살의 소년 로한 버크가 지난 월요일 2명의 남성이 휘두른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트 17번가와 미드우드 애비뉴 교차 지점에서 발생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용의자는 버크와 다투다 칼로 버크의 가슴을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용의자 2명 중 1명은 이날 오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퀸즈 플러싱 마사지숍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달 29일 밤 브롱스에 사는 테럴 그린을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린은 지난 27일 오후 플러싱 37 애비뉴와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한 마사지숍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방으로 들어간 후 56살의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여성의 휴대폰도 빼앗았지만 현장에 떨어뜨리고 도주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타운샌드 해리스 고등학교가 뉴욕주 최우수 고교로 선정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하이테크놀로지 고등학교가 꼽혔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30일 발표한 2019년 전국 고교 순위에 따르면 타운샌드 해리스 고교는 미 전국에서 11위를 차지해 뉴욕과 뉴저지 일원 고교 가운데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타운샌드 해리스 고교는 대학 준비 지수가 총 100점 만점에 97.7점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교육 환경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검찰청의 브라이언 이 부검사장이 나소 카운티 커뮤니티 특별상을 수상합니다. 나소 카운티에 따르면 5월 3일 카운티 청사에서 개최하는 아시안 아메리칸 문화유산의 달 기념 행사에서 이 부검사장에게 커뮤니티 특별상을 수상합니다. 올바니 뉴욕 주립대에서 재정학을 전공하고 맨하탄 페이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이 부검사장은 지난 2016년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30명의 검사를 관리 감독하는 부장검사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퀸즈 한인 밀집 지역의 주택 가격이 2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부동산 가격 고공 행진을 견인하다 지난해 4분기 처음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퀸즈의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가격과 판매량 두 부문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퀸즈에서 거래된 콘도의 중간 가격은 61만 5천 달러로 전년 동기 63만 7,203달러 대비 3.5% 하락했고 판매량 역시 331개로 전년 422개 대비 21.6% 줄었습니다. 출시와 함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아 자동차 2020 텔룰라이드가 텍사스 자동차 기자협회가 선정한 CUV 오브 텍사스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텍사스 자동차 기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드사이즈 CUV 부문 29대의 차량에 대해 이틀간 진행된 오토 라운드업 행사 결과 당당히 텍사스의 CUV로 선정됐습니다. 마이클 폴 기아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의 부사장은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하고 조지아에서 조립한 2020 텔룰라이드가 텍사스주에서 뛰어난 언론 단체가 수여하는 2개의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며 기아차 Give It Everything의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신중식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모시고 H-1B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H-1B 비자 신청은 이미 끝났고 그리고 아하. 결과를 통보 중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H-1B 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네. 이제 문제가 이제 그 비자로 있다가 다른 네. 직장으로 옮겼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스폰서 변경 그 신청을 했을 때 네. 그게 없어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비자가 없어진다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H-1B 비자는 처음에 받게 될 때 이제 3년을 주게 돼요. 네. 3년을 주게 되는데 3년 동안 근무하고서 아니면 중간에 근무하고서 새롭게 연장을 하던가 네. 아니면 이제 중간에 직장을 옮겨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갈 때 이제 요즘엔 대부분이 사람들이 잘 요령을 알아서 네. 이게 좀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 조심을 해야겠다. 특히 이 같은 업종이고 같은 직책으로 가야만 이게 잘 되는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찾아가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잘 찾아가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별 문제 없이 처음에 받았으니까 새로운 직장에 가서 다시 신청했을 때 옮겨가는 거죠. 네. 했을 때 큰 문제 없이 잘 받아왔어요. 네.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똑같은 직책으로 같은 업종에 다른 회사로 옮겨갔는데 왠지 거절당하는 서류도 거의 비슷하게 냈는데도 네. 처음에는 승인 받았는데 이번에 옮겨갈 때에는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더 나오고 있어요. 그 네. 이유는 뭐 간단하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를 미국 젊은이들의 직장을 외국 사람이 많이 뺏어간다라고 자꾸 막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뭐 불만을 토로하니까 그거에 좀 이빨림을 좀 이렇게 좀 해주려고 맞춰주려고 이민국에서 자꾸 압력을 넣는 거죠 직원들한테. 네. 그래서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한 네.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분들들은 불법 체류 신분이 되는 건가요? 맞죠? 그러니까 H1B 비자를 갖고 있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겨서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절됐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거절된 날부터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저는 쉽게 네. 뭐 이해는 안 가지만 네네. 네 그런 지금 황당한 일이 네, 황당한 일이 당장 2주 계속해서 안에, 네, 당장 있다고 2주 안에 나와라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직장을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종류의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늘었다고 네. 이제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이제 비자라는 것은 H1B 비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처음에 받았던 3년간 네. 그 이 처음에 받았던 그 기간까지는 자기가 합법이다라고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법률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일을 하는 동안까지만 합법이다라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스터 킴 미안하지만 내일부터 출근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쫓겨나면 내일부터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네. 여기에서 그렇다면 거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어떤 거예요? 거절되는 왜 옛날에는 왜 해줬는데 지금 왜 안 해주냐라고 이제 많이 변호사들이 논리를 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해줬다고 해서 꼭 해줘야 될 거는 아니고 매번 새로 신청하는 거와 똑같이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연기를 할 때 네. 또는 다른 직장으로 옮겨갈 때의 그 심사는 처음에 신청하는 거하고 똑같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유는 최근에 와서 더 까다롭게 적용을 한다.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제일 뭐 주의할 것은 그렇죠. H1B 비자의 본질이 뭐냐면은 네. 이 학사학위 공부한 전공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는 직업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이게 전문적인 아주 좁은 의미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걸 잘 설명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거고 네. 특히 작은 회사로 옮겨갈 때는 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회사로 갈 때는 막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는데 왜 그런 네. 전문직만 하는 사람이 필요하느냐라면서 많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작은 회사로 갈 때 조심해야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가능하다면 이제 파면당했을 때 갑자기 2주 안에 빨리 옮겨야 되니까 그때는 어떤 사정 뭐 볼 것 없이 빨리 새로운 회사를 잡아서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네.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새로운 직장에 신청을 해서 완전하게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심하고 옮겨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사실은. 네. 네네.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사에서 파면을 당했거나 다른 회사로 옮겨야 할 경우에 어떤 가장 좋은 그 역시- 방법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 중요한 것은 내 전공을 전문 지식을 정말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라는 거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카운팅을 공부했다 그랬을 네. 때 일반 직장에 가서 내가 여기에 어카운턴트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잘 안 믿어줍니다. 네. 이게 회계 사무실에 가서 내가 어카운팅을 하겠다 그러면 그건 믿죠. 그러나 일반 회사에 가서 일반 회사는 어카운트를 하여하는 게 아니고 어카운팅 회사에 일을 맡기니까 일반적으로 어카운턴트는 따로 네. 하여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거절을 하게 되니까 자기 전공의 전문직을 업무를 보는 회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약간 네, 심각한 약간 문제죠. 좀, 네. 갑자기 당했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전적으로 전문 변호사하고 빨리 심사를 네, 그러게요. 상담을 해서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은지 빨리 정확하게 상담 받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신중식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